여러분, 요즘 하늘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10년 동안이나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던 한 몽골 여성의 특별한 사연입니다. 미스 몽골 출신의 알탄 체책 바야르 씨는 2010년 우연히 방문한 한국에서 모델이라는 꿈을 꾸며 모델로 성장해 큰 성공을 거두며 지금까지 살아왔는데요. 그녀가 그토록 긴 세월 동안 고향 울란바토르에 돌아가지 못했던 이유, 바로 숨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울란바토르는 전 세계에서 가장 공기가 나쁜 도시 중 하나로 꼽힙니다. 화면으로만 봐도 숨이 턱 막힐 정도로 뿌연 공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조차 병원에 입원하는 심각한 상황이라는데요. 최근 12년 만에 몽골로 돌아간 알탄 체책 씨는 비행기 착륙 순간부터 눈이 따갑고 두통이 심해졌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숨 쉬는 일이 당연했는데 고향에서는 숨 쉬는 게 특권이었다고 고백하는 그녀. 과연 그녀는 어떻게 한국과 몽골의 하늘을 바꿔놓을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사연을 함께 만나보시죠.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처음 한국 땅을 밟은 건 2010년 초여름이었습니다. 그저 관광이 목적이었죠. 울란바토르에서 인천행 비행기를 탈 때만 해도 이 나라가 제 운명을 바꿀 거라곤 상상도 못했어요. 저기 잠시 실례해도 될까요? 명동 거리를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세련된 정장 차림의 여성이 다가와 명함을 건넸죠. 모델 에이전시 소속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사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녀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당신의 독특한 이목구비와 기품 있는 걸음걸이가 눈에 띄었어요. 우리 회사에서 일해보지 않겠어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곧 몽골로 돌아가야 해요.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죠. 일주일만 시간을 주세요. 한국에서의 가능성을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시작된 일주일이 12년으로 이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첫 촬영장에 들어서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됐어요. 미스 몽골 출신이라면서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물었습니다.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저는 미스 몽골 대회에 참가했지만 우승은 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에이전시에서는 미스 몽골 출신 모델이라는 타이틀이 마케팅에 좋다며 그냥 두었습니다. 울란바토르의 겨울은 공포입니다. 영하 30도를 오가는 혹독한 추위도 문제지만 더 무서운 건 공기예요. 어느 날 저녁 가족과의 영상통화 중이었습니다. 동생이 창가로 카메라를 돌렸죠. 화면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안개가 자욱한 듯 뿌옇기만 했어요. 하지만 그건 안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몇 시야? 물었어요. 오후 3시야. 동생이 대답했습니다. 믿기지 않았죠. 대낮인데 거리는 마치 황혼이 내린 듯 어두웠으니까요. 석탄 연기가 도시 전체를 뒤덮은 겁니다. 다음 날 오랜 친구 바트마가 연락해 왔어요. 그녀의 5살 아들 이야기였습니다. 테너가 병원에 입원했어. 폐렴이래. 바트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심각해? 가슴이 철렁했어요. 의사는 대기오염 때문이라고 해. 요즘 울란바토르 아이들에겐 흔한 일이래. 작은 얼굴에 산소 마스크를 쓴 테너의 사진을 받았습니다. 5살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걸까요? 테너가 나처럼 살게 하고 싶지 않아.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그날 이후로 내가 고향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이 제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했죠. 첫 번째 행동은 단순했습니다. 한국의 공기청정기를 가족에게 보낸 거예요. 설치 후 어머니가 전화로 말씀하셨죠. 이게 이렇게 효과가 있을 줄 몰랐어.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어. 한국의 공기청정 기술이 몽골 가족에게 생명줄이 된 셈이니까요. 그러나 방 안의 공기는 바꿀 수 있어도 도시 전체의 공기는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창밖으로 뿌연 하늘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그런데 집안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공기청정기 덕분이었죠. 한국 친구들은 종종 불평했어요. 오늘 미세먼지 수치 봤어? 최악이야.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진짜 최악이 어떤 건지를요. 테너는 병원에서 퇴원했지만 여전히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의사가 말하길 가능하면 겨울 내내 마스크를 써야 한대. 5살 아이가 말이야. 아이들에게 맑은 공기는 선물이 아니라 기본권이어야 하는데 한국에 살면서 당연하게 누리던 것이 고향 아이들에겐 꿈같은 이야기라니요. 잠들기 전 창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서울의 밤 공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어요. 그 순간 결심했죠. 고향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고향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겠다고요. 처음엔 이방인으로서 느끼는 외로움이 컸어요.
말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달랐죠. 하지만 일이 들어올수록 한국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패션쇼, 화보 촬영, 심지어 방송 출연까지. 이국적인 미모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녔죠. 어느 날 에이전시 대표가 물었습니다. 울란바토르로 돌아갈 계획은 없나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겨울엔 돌아갈 수 없어요. 대표는 궁금해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왜 그런 대답을 했는지 그녀는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저에겐 너무나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제게 숨 쉴 수 있는 나라였어요. 말 그대로요. 서울의 하늘을 처음 봤을 때 느낀 충격을 잊을 수 없습니다. 푸른색, 때론 잿빛, 때론 붉은빛이 도는 색깔이 있는 하늘이었죠. 하늘이 이렇게 다양한 색을 가질 수 있다니. 몽골도 맑은 날이면 하늘이 파랗습니다. 하지만 울란바토르의 겨울은 달라요. 석탄을 태우는 연기로 하늘은 온통 회색빛 스모그에 덮여버리죠. 때론 자기 앞에 선 사람도 보기 힘들 정도로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길어질수록 고향의 공기를 잊게 됐습니다. 코를 찌르는 매캐한 냄새, 눈을 따갑게 하는 자극, 목을 조이는 듯한 압박감. 여기선 느끼지 못하는 것들이었죠. 알탄채책, 내일 청담동 촬영 있어요. 준비해주세요. 매니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석양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어둑해진 하늘 아래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 그 모든 것이 마음을 안정시켰습니다. 그날 밤 울란바토르에 있는 가족과 영상통화를 했어요. 화면 속 어머니는 마스크를 쓰고 계셨습니다. 집안인데도요. 괜찮으세요? 걱정스레 물었죠. 괜찮아, 딸. 그냥 공기가 안 좋아서. 어머니는 웃으셨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현실이 보였습니다. 통화를 끝내고 자리에 누웠어요. 제 방의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서울의 밤 공기는 맑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죠. 한국은 제게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 숨 쉴 수 있는 나라였다는 것을요. 12년 만에 고향 땅을 밟게 됐습니다. 비행기가 울란바토르 공항에 가까워질 때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제 심장을 쥐어짰어요. 멀리 설산이 보이다가 점차 회색빛 게르지대가 모습을 드러냈죠. 그 위로 뿌연 안개 같은 스모그가 도시를 덮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고향이다.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앞섰어요. 비행기가 착륙하고 공항 문을 나서는 순간 그 익숙한 공기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매캐한 냄새와 함께 목이 조여오는 듯한 압박감. 숨을 깊게 들이마시자 기침이 절로 나왔어요. 택시에 올라타고 창문을 닫았습니다. 운전사는 무심하게 물었죠. 오랜만에 오셨나 봐요? 네, 12년 만이에요. 달라진 게 있나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달라진 게 없네요.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도시는 많이 변했습니다. 고층 빌딩이 늘었고 도로도 넓어졌죠. 하지만 공기, 그 본질적인 문제는 그대로였어요. 호텔에 체크인하고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눈이 따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비염 증상도 나타났고 가벼운 두통까지 찾아왔어요. 한국에선 거의 잊고 살았던 증상들이 단 하루 만에 재발한 겁니다. 다음 날 언니 집을 방문했어요. 문을 열자마자 강한 석탄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방 안에는 공기청정기가 돌아가고 있었지만 역부족이었죠. 이게 우리 현실이야. 언니가 담담히 말했어요. 필터 없는 진짜 현실. 그 말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서울에선 필터를 통해 바라보는 세상이 당연했어요. 인스타그램 필터처럼 미세먼지 필터도 우리 삶의 일부였죠. 하지만 여기 고향에선 그런 필터 없이 날 것 그대로의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한국에선 안 그래? 언니가 물었어요. 앞이 뿌연 날도 있지만 적어도 탄내는 나지 않아. 그날 밤 호텔 창문을 꼭 닫고 자려고 했는데 갑자기 밖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사이렌 소리와 함께 사람들이 뛰어다니는 소리였어요. 조심스레 창문을 열어 내다봤죠. 불이 난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호텔 직원에게 전화로 물었어요. 근처 게르촌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걱정 마세요. 곧 진화될 겁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불빛과 그 위로 솟구치는 검은 연기. 그리고 호텔 직원의 무심한 목소리에서 읽힌 일상성. 이게 바로 고향의 현실이었습니다. 화재 진압이 끝나고 창문을 닫았지만 이미 방 안은 그 매캐한 공기로 가득 찼어요. 눈물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그건 단순히 자극 때문만은 아니었죠. 12년 동안 멀리서 편하게 살았던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 그리고 여전히 이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가족과 친구들에 대한 미안함이 복합적으로 밀려왔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도망쳤다. 그리고 이제야 돌아왔다. 다음 날의 일정을 생각하며 한숨을 쉬었어요. 지금의 감정을 잘 기억해야 했습니다. 이 아픔과 충격을 잊지 말아야 했죠. 그래야 무언가 변화를 만들 수 있을 테니까요. 울란바토르 외곽의 게르 지역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게르는 몽골 전통 가옥이지만 도시 주변의 게르 지대는 현대적 슬럼에 가까웠어요. 중심가에서 차로 30분, 도로는 비포장으로 바뀌었고 먼지가 자욱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게르 사이 좁은 길을 걸었어요. 이곳의 대부분 가정은 난방과 취사를 위해 석탄을 뗐습니다. 10여 개의 게르마다 하나씩 설치된 굴뚝에서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피어올랐죠. 알탄체책. 멀리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랜 친구 바트마였어요. 그녀는 반갑게 달려와 저를 안았습니다. 그 뒤로 한 아이가 수줍게 따라오고 있었죠. 테너니? 제가 물었어요. 바트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많이 컸지? 5살 아이는 여전히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인사를 나누며 갑자기 아이의 코에서 피가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바트마는 당황하지 않고 재빨리 티슈를 꺼내 아이의 코를 닦아주었습니다. 괜찮아, 별거 아니야. 요즘 자주 그래. 바트마의 담담한 반응이 오히려 더 충격적이었어요. 이런 상황이 일상이 되어버린 거죠. 잠시 후 그녀의 게르로 들어갔습니다. 안은 아늑했지만 석탄 냄새가 진동했어요. 어쩔 수 없어. 바트마가 차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가스는 비싸고 전기 난방은 정전이 잦아서. 차를 마시며 예전 이야기를 나눴어요. 학창시절 추억, 공통 친구들 소식. 그러다 문득 바트마가 물었습니다. 우리가 울란바토르를 떠날 수 있을까? 어디로? 제가 물었어요. 어디든. 숨 쉴 수 있는 곳으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옆집 남자가 들어왔어요. 바트마의 사촌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죠. 우린 통 안에 갇힌 쥐 같아. 빠져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 그 말에 제 심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통 안에 갇힌 쥐. 이보다 더 정확한 표현이 있을까요?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에 위치한 울란바토르는 스모그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구조였어요. 기상 조건까지 더해져 오염물질이 도시 상공에 갇히는 거죠. 최근 연구에 의하면 바트마의 사촌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울란바토르 주민들의 폐기능이 40%나 감소했대. 그 말을 듣고 테너를 바라봤어요. 아이는 마스크를 쓴 채 구석에서 조용히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5살 아이의 폐가 이미 망가지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바트마를 떠나며 문득 서울 아파트에서의 생활이 떠올랐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고 환기시키던 날들, 공기 걱정 없이 살던 시간들. 그건 특권이었구나. 이제야 깨달았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마스크 너머로 울란바토르의 거리를 바라봤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 전쟁터 같았죠. 이건 불공평해.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깨끗한 공기를 마실 권리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못할까? 호텔 로비에 도착해 마스크를 벗었을 때 결심했어요. 이 문제를 그냥 넘길 수 없다고. 무언가 해야만 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후 한동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고향의 현실을 직접 목격한 충격이 쉽게 가시지 않았죠. 촬영장에서도 종종 멍하니 있다가 스태프의 목소리에 깜짝 놀라곤 했어요. 알탄체책 괜찮아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물었습니다. 네. 그냥 생각이 많아서요. 그날 밤 한강변을 홀로 걸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서울의 밤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왔다 나갔습니다. 자유롭게 아무런 압박감 없이. 그때 문득 떠올랐어요. 내 직업이 모델이잖아. 시각적인 것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을 하고 있어. 다음 날 아침 에이전시 대표를 만났습니다. 환경 캠페인을 하고 싶어요. 대표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갑자기요? 네. 숨의 색이라는 프로젝트를 구상 중이에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제 열정을 본 대표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번 기획서를 작성해 보세요. 그렇게 시작된 숨의 색 캠페인. 모델로서의 제 경력을 살려 사진전을 열기로 했어요. 울란바토르 게르 지역 아이들의 일상을 담은 사진들이었죠. 마스크를 쓴 아이들, 뿌연 하늘 아래 놀고 있는 아이들, 석탄 연기 속에서 등교하는 아이들. 이 프로젝트의 의미가 뭐죠? 한 기자가 프리뷰 행사에서 물었습니다.
숨 쉬는 건 인권입니다.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모든 아이들은 깨끗한 공기를 마실 권리가 있어요. 생각보다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여러 한국 언론이 관심을 보였고 심지어 몽골 국영 방송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서울과 울란바토르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유명 디자이너 김지원 씨가 연락해 왔어요. 알탄체책 씨의 캠페인에 감명받았어요. 함께 작업하고 싶습니다. 김지원 디자이너와의 협업으로 공기관리 캠페인 의상이 탄생했어요. 맑은 하늘빛 원단으로 만든 옷에 마스크가 자연스럽게 연결된 디자인이었죠. 그 의상을 입고 서울 패션위크에 섰을 때 관객들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이게 단순한 패션이 아니라 메시지라는 걸 모두가 알았어요. 김지원 디자이너가 말했습니다. 사진전은 서울에서 시작해 부산, 대구, 광주로 순회했어요. 각 도시마다 관람객들의 반응이 달랐지만 공통적인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나요? 그 질문이 제게 더 큰 용기를 주었어요. 캠페인 수익금으로 몽골게르 지역 아이들에게 공기청정기와 고성능 마스크를 보냈습니다. 작은 도움이었지만 시작이었죠. 어느 날 울란바토르에서 한 소녀가 보낸 편지를 받았어요. 10살 바트라는 아이였습니다. 언니의 사진을 봤어요. 저도 언니처럼 한국에서 살고 싶어요. 거기선 숨을 쉴 수 있대요. 그 편지를 읽고 울었습니다. 바트라의 소망은 단순했어요. 그저 숨 쉴 수 있는 곳에서 살고 싶다는 것. 그런데 그게 왜 꿈이 되어야 할까요? 캠페인은 점점 커졌습니다. 한국의 환경단체들이 합류했고 몽골 커뮤니티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숨의 색은 이제 단순한 사진전이 아니라 움직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김지원 디자이너와 차를 마시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나눴어요. 이제 무엇을 할 계획이에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더 큰 목소리가 필요해요.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그 말에 김지원 디자이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그리고 저도 돕겠어요. 모델에서 환경운동가로 제 정체성이 서서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처음으로 진정한 목적을 찾은 것 같았죠. 환경 자료를 찾다 발견한 기사가 시작이었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의 이수만 대표가 몽골에서 진행한 나무 심기 프로젝트에 관한 내용이었죠. 이거다. 흥분했습니다. 단순히 증상을 치료하는 것이 아닌 근본적인 원인에 접근하는 방식이었어요. 울란바토르의 대기오염은 여러 원인이 있지만 주변 산림 황폐화도 한몫했죠. 나무는 자연 공기청정기와 같았습니다. 곧바로 행동에 나섰어요. SM 엔터테인먼트에 연락해 이수만 대표를 만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숨의 새 캠페인의 영향력 덕분에 결국 그와의 만남이 성사됐어요. 몽골에 더 많은 나무가 필요합니다.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수만 대표는 조용히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봅시다. 그 만남이 한국-몽골 공동 식림 프로젝트의 시작이었어요. 숨을 위한 숲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처음엔 작았습니다. 불과 100그루의 나무로 시작했죠. 하지만 여러 기업과 개인 후원자들이 동참하면서 점점 규모가 커졌어요. 첫 번째 심기 행사를 위해 울란바토르 외곽으로 갔습니다. 지역 주민들도 함께했어요. 그중 한 여성이 어린 딸의 손을 잡고 다가왔죠. 이 나무는 제 딸을 위한 그늘이 될 거예요. 그녀가 나무 옆에 작은 표지판을 꽂았어요. 딸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눈게렐의 나무. 그 순간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프로젝트가 알려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한국의 환경단체, 몽골 교민들, 심지어 K-팝 팬들까지. 몽골의 척박한 대지에 K-그린 존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한국인 기부자들이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각 나무에는 기부자의 이름과 함께 몽골 어린이의 이름이 새겨졌어요. 한 나무 두 이름. 서로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하나의 나무를 통해 연결되는 거죠. 에네의 나무 김지수가 심었습니다. 바야르의 나무 박민준이 함께합니다. 식림 활동이 계속되면서 울란바토르 주변에 조금씩 변화가 생겼어요. 물론 당장의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나무가 자라 제 역할을 하려면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시작이었죠. 어느 날 현지에서 활동하던 중 한 노인을 만났어요. 예전에는 이곳에도 나무가 많았지. 노인은 먼 산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땐 공기도 달랐어.
그의 말에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이것은 단순히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일이었습니다. 숨을 위한 숲은 시작에 불과해요.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더 많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어요. 어느 날 아침 기적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의 한 대형 전자기업이 숨의 새 캠페인에 감동받아 울란바토르의 공기정화기 2,000대를 기부하기로 했다는 거였어요. 정말인가요? 전화기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네, 알탄체책 씨. 당신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사진 몇 장으로 시작된 작은 움직임이 이제는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었어요. 공기정화기 2,000대. 그건 2,000개의 안전한 공간을 의미했습니다. 공기정화기가 인천공항에서 울란바토르로 운송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화도 감동적이었어요. 세관 직원이 화물의 내용물을 확인하다가 물었다고 합니다. 이게 몽골 아이들 숨쉴 장비인가요? 그 말을 들은 직원들이 모두 화물 처리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해요. 한 직원은 심지어 자신의 아이 이름으로 추가 정화기를 기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국경을 넘어선 따뜻한 연대였죠. 공기정화기가 울란바토르에 도착한 날 저도 함께 있었어요. 게르 지역 학교와 병원을 중심으로 배포가 시작됐습니다. 설치가 완료된 교실에 들어섰을 때 아이들의 표정이 달라진 걸 느꼈어요. 숨이 편해요. 한 아이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지난 3년간의 모든 노력이 보상받는 느낌이었어요. 아직 울란바토르 전체의 공기를 바꾸진 못했지만 적어도 이 교실에서 아이들은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게 됐으니까요. 놀라운 일은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몽골 정부가 게르 지역 난방 연료 전환 정책을 발표한 거예요. 석탄 대신 친환경 연료로 점진적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었죠. 물론 캠페인만의 성과는 아니었겠지만 작은 물방울이 모여 바다를 이룬 것 같았습니다. 정책 발표 이후 2달이 지났을 때 SNS에 한 사진이 올라왔어요. 울란바토르의 하늘이었습니다. 보라색 석양이 도시를 물들이고 있었죠. 게시자는 이렇게 썼어요. 처음으로 하늘이 파랗게 보였어요. 그 사진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하늘 사진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물론 아직 완전히 달라진 건 아니었지만 작은 변화가 시작됐다는 희망의 증거였죠. 몽골 언론에서는 한국의 공기청정 기술을 생명기술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가전제품이 아닌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는 기술이라는 의미였죠. 그 이름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느 날 테너의 어머니 바트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테너의 학교에 정화기가 설치됐어. 그 애가 처음으로 학교에 가고 싶다고 했어.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아무도 볼 수 없는 호텔 방에서 지난 세월의 모든 노력이 이렇게라도 보상받는구나 싶었어요.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날 나무를 심었던 장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아직 어린 묘목들이었지만 조금씩 자라고 있었어요. 먼 미래에 이 나무들이 울란바토르의 허파가 될 거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날 밤 호텔 창문을 열었어요. 여전히 매캐한 공기였지만 어딘가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제 마음이 달라진 걸지도 모르겠어요. 절망에서 희망으로. 변화는 이미 시작됐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기 직전 울란바토르 공항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언론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마이크를 잡았어요. 이제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한마디에 모든 기자들이 적극적으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12년 동안 고향에 돌아오지 못한 이유가 공기 때문이었다는 제 이야기가 그들에게는 충격적이었나 봐요. 앞으로의 계획은요?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서울과 울란바토르를 오가며 활동할 계획입니다. 두 도시를 잇는 공기의 다리가 되고 싶어요. 그 말은 즉흥적이었지만 진심이었습니다. 더 이상 한 곳에만 머물지 않고 두세 개를 오가며 변화를 만들어내고 싶었어요. 모델로서의 정체성보다 환경 외교관으로서의 새로운 역할이 제게 더 큰 의미로 다가왔죠. 기자회견 후 공항 대기실에서 조용히 앉아 있을 때였어요. 작은 소녀가 다가왔습니다. 제가 캠페인에서 만났던 10살 바트라였어요. 언니 가는 거예요? 소녀가 슬픈 눈으로 물었습니다. 응, 하지만 곧 돌아올 거야. 웃으며 대답했어요. 소녀는 제게 안겼습니다. 언니가 우리 하늘을 바꿨어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직 완전히 바뀌진 않았지만 변화의 시작을 이 아이가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 감동적이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 더 큰 계획을 세웠어요.
한국과 몽골의 환경 디자이너들이 모이는 포럼을 개최하기로 했죠. 숨 디자인이라는 주제로 어떻게 하면 도시 환경을 바꿔 모두가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을지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포럼은 예상보다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한국의 기술력과 몽골의 자연복원 의지가 만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죠. 울란바토르 도시 계획에 한국의 공기정화 시스템을 도입하는 안이 진지하게 검토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제공한 기술과 연대가 만들어낸 하늘의 변화는 단순한 환경 개선이 아니에요. 포럼 마무리 연설에서 말했습니다. 그것은 희망의 복원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울란바토르의 공기는 완전히 깨끗하지 않습니다. 겨울이면 여전히 스모그가 도시를 덮어요. 하지만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점이죠. 변화가 가능하다는 희망이 생겼으니까요. 지난주 12번째 울란바토르 방문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패션쇼가 목적이었어요. 하지만 평범한 패션쇼가 아닌 공기의 권리를 주제로 한 특별한 무대였죠. 제가 마지막으로 선 런웨이에서 입은 의상은 울란바토르의 하늘 색깔을 담고 있었습니다. 예전의 회색이 아닌 조금씩 파랗게 변해가는 색이었어요. 이제 저는 모델이 아닌 환경 외교관으로 살아갈 겁니다. 그렇게 선언하며 런웨이를 마쳤을 때 객석의 모든 사람이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그 중에는 테너와 바트라도 있었습니다. 더 이상 마스크를 쓰지 않은 아이들의 미소가 제게는 가장 큰 박수였죠.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색깔이 있는 하늘에 놀랐던 제가 이제는 고향의 하늘에 색을 되돌려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12년 전 관광으로 왔다가 모델이 된 몽골 소녀의 여정은 이렇게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오늘도 서울 아파트 창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봅니다. 이제 이 풍경은 제게 단순한 일상이 아니라 모두가 누려야 할 권리를 상기시키는 풍경이 됐어요. 언젠가 울란바토르에서도 모든 아이들이 맑은 하늘 아래 마스크 없이 뛰어놀 수 있는 그날을 위해 오늘도 숨을 깊게 들이마십니다. 깨끗한 공기. 그것은 특권이 아닌 모두의 권리니까요.